이거 굉장히 긴 얘기인데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사실 이제 트월킹이 뭔지는 다 아세요. 네, 트월킹이 뭔지는 아는데 어디 가서 진짜 물어보기가 애매하죠. 왜 저 자세로 저렇게 엉덩이를 흔드는 건가? 저건 무슨 의미가 있나? 저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뭐 즐기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키오프의 스티키라는 노래가 여름 내내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제가 예전부터 키스 오브 라이프 되게 기대주로 꼽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뿌듯한 마음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당시 그 곡이 공개되고 특히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을 때 일부 커뮤니티에서 뭔가 좀 과하다, 뭐 일부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트월킹을 보고 뭐 그걸 좋게 보든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든 그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 나는 보고 기분이 나쁜데 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 이게 얼마나 성적인 코드가 많은 건지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꼰대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판단은 여전히 각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왜 그런지는 알고 보면,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나름의 긴 역사와 의미와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를 알고 보면 그래도 저게 저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트월킹에 대해서 그간 뭔가 남사스러워서 어디다가 질문하기도 좀 애매하고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좀 못하고, 그렇다고 평론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과연 평론가가 진지 깔고 대답을 해줄까라고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완전 오픈해서 이 트월킹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트월킹은 춤의 어떤 뭐 장르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장르라기보다는 어떤 춤의 동작이죠. 무브먼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동작을 우리가 트워킹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엉덩이와 골반의 움직임, 그리고 그를 통해 이제 유발되는 어떤 그 살의 떨림,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강한, 네, 그런 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미국 팝 음악계에서도 사실은 그 2010년대 이후에 이게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특히 이제 마일리 사이러스가 시상식에서 이 춤을 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예. 뭐 그 외에도 뭐 카디비라든지 니키 미나즈라든지 뭐 비욘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가수들이 본인의 우월한 피지컬, 뭐 예쁜 엉덩이 등을 강조하기 위한 춤으로써 사실은 이런 힙합 문화의 유행과 함께 2010년대 이후에 특히 유행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트월킹이라는 단어가 옥스포드에 올랐던 거는 2015년 그 이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의 일이죠.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는 또한 그쯤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움직이거나 엉덩이를 뭔가 이렇게 쓸어 올리거나 뭐 앉았다 일어나는 장면, 뭐 이렇게 포즈를 통해서 엉덩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전부 사실은 이 트월킹이라는 동작의 역사와 어느 정도는 다 파생돼서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춤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동작 자체는 이미 뭐 너무 유명한 그런 동작이 되겠고, 굳이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뉴올리언스 지방에서 인기가 있었던 힙합의 하위 장르인 바운스 뮤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바운스 뮤직에서 유래한 춤 동작이라는 것이 이제 학계 정설입니다. 이 트월킹이라는 동작과 이 춤은 단순히 유행하는 어떤 뭐 야한 동작이 아니라 그 안에 또 흑인들의 여러 문화, 그다음에 뉴올리언스라는 지역의 특수성, 미국 내의 그런 사회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춤이에요. 이 뉴올리언스라는 동네가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재즈의 발상지로 아시고 계세요. 그거 맞는 얘기고요. 뉴올리언스가 예전부터 다양한 인종들이, 특히 서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 쪽의 이민자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과 이렇게 또 결합을 해서 또 새로운 인종들도 탄생하고 했던 어떤 하이브리드 문화의 성지 같은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 중 하나가
이 엉덩이를 흔드는 춤이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트월킹이라고 뭐 부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 트월킹과 유사한 동작은 사실은 아프리카 민속 춤에서도 되게 광범위하게 발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흑인들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민속 문화, 예,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민속 문화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갖고 있었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힙합이라는 문화가 더해져요. 이제 힙합이 70년대 말에 그 뉴욕의 이제 브롱스라는 데에서 힙합 문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안에서 힙합이 전국화되면서 다양한 도시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서부가 되겠고요. LA로 가서 갱스타 랩이 되고 또 하나는 남부로 가서 뭐 너리 사우스라고 하는 마이애미 베이스라고 하는 또 그 남부 힙합이 돼요. 그중 일부가 남부로 오다가 이제 뉴올리언스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뉴올리언스 쪽으로 빠진 문화 힙합의 갈래가 바운스 뮤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바운스 뮤직이 사실 그 뉴올리언스에서 굉장히 핫한 그들만의 힙합 음악으로 발달했었고 이러한 바운스 뮤직 문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춤이 바로 트월킹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트월킹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메인스트림에서 활발하게 추어지거나 공유되는 춤이라기보다는 아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혹은 인종들이 그것도 클럽 같은 데서 즐기는 춤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수면 위에 오른 계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역사이기도 한데요. 2005년에 그 유명한 카트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남부를 강타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 바로 뉴올리언스였어요. 이 뉴올리언스가 이 당시 카트리나 때문에 정말 수백만 명이 그 집을 잃었고 집을 잃고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또 이주를 해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거나 본인이 살던 데를 떠나야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원래 살던 뉴올리언스로 돌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했었고 한마디로 현실에서 투쟁을 한 거였죠. 또 일부에서는 뉴올리언스는 떠났지만 뉴올리언스의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몸으로서의 시위, 몸으로서의 자기 표현으로 재발견된 게 바로 트월킹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트월킹에는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맥락은 많이 없었고 오히려 그 중앙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제 엉덩이를 흔드는 골반을 흔드는 춤으로서의 맥락만 있었는데 카트리나 허리케인을 계기로 그 어떤 자연재해를 계기로 커뮤니티가 뭉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흑인 이민자들의 어떤 굴하지 않는 정신 같은 것들, 끈기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음악적인 방식으로, 유쾌한 방식으로, 집단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트월킹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이제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춤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 중에는 당연히 흑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백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춤의 매력과 상업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또 백인들이나 그런 어떤 주류의 팝 음악 산업이 또 있었죠. 그 트월킹을 비롯한 하체를 움직이는 춤, 엉덩이를 움직이는 춤의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성적인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움직인다라는 이 동작 자체가 엉덩이를 움직인다는 동작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행위를 어떤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는 혹은 이성을에게 구애를 하는 어떤 동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 의미가 탑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설명이 되겠고 과연 그런 성적인 표현, 그런 자유분방함 속에 뭐가 담겨 있나를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결국은 육체적인 매력의 강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열심히 가꿔서 예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즘은 더 대우받는 시대가 됐어요. 뭐 그게 단순히 뭐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몸을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이
결코 그게 저속하거나 저열한 것이 아니다. 내 몸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뭐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하나의 자기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내 몸의 일부인 뭐 엉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강조하는 춤을 추는 것이 더 이상 이거는 단순한 성적인 구애나 어떤 뭐 이성에 대한 어떤 그 유혹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표현인 거죠. 내가 만든 몸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 있는 표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억압해 오거나 나쁘다고 말해온 기성관념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도 들어가 있죠. 저는 사실 제니의 이번 만트라 같은 곡, 그다음에 그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K-팝에서 이 트워킹이라는 문화를 되게 나름 창조적으로 잘 계승을 해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는 지금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뭐 야하거나 외설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스포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시하다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외설적이고 뭐 야하고 볼 수가 없어 뭐 너무 저질이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 어필을 한다, 그리고 어떤 그 안에는 당연히 몸이 갖고 있는 건강미에 대한 과시가 있는 거잖아요. 뭐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같은 경우는 트월킹에서 어떻게 보면 야하고 외설적일 수 있는 요소를 거의 빼고 가장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는, 그것도 어린 젊은 여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재구성한 게 아닌가, 재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사례고요. 이번에 제니의 만트라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은 제니는 이미 성인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을 했죠. 이미 더 이상 뭐 소녀 가수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는 어느 정도는 탈피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 씨가 갖고 있었던 기존에 조금 더 보수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만트라라고 하는 곡에서 많이 깨준 것 같은데, 음악적인 부분, 가사적인 부분, 춤에서 다 일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음악도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만트라라는 제목 자체가 뭐 갖고 있는 어떤 뭐 만트라가 이제 원래는 일종의 주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해석을 하자면 뭐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나를 선언한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가사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 나의 정체성, 특히 뭐 어떤 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여성이라는 정체성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당연히 제니가 갖고 있는 뭐 아시안 아티스트, K-팝 아티스트로서의 뭐 정체성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제니는 이번에 안무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골적인 방식의 트월킹을 선보인 건 아니지만 트월킹의 갈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특히 이제 댄서들은 조금 더 더 노골적으로 이제 동작을 보여줬고, 제니 씨는 이제 조금 더 차분한 버전을 보여줬지만 기본적인 그 맥락은 트월킹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트월킹이 갖고 있는 어떤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린 아티스트에서 성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어떤 하나의 선언,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건강한 몸에 대한 매력에 대한 자기 표현 같은 것들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담아낸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트월킹이라는 맥락도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오늘은 그냥 야하게만 생각했던 춤에도 이러한 역사가, 이런 뜻이 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트월킹의 역사,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사소하게 음악을 듣다가 느껴지는 궁금증들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어느 질문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제가 한번 새삼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진짜 궁금하셨구나, 이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포인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